공간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 됐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종교사적으로 첨예한 대립의 현장인 팔레스타인에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국선교연구원 정규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목사님, 그 팔레스타인 선교는 뭐 종교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지 상황으로 봐도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인데 이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나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원래는 본부 선교 사역을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예. 사우디에서 제가 92년도에 부금되고 추방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계기로 본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제가 나이가 한 60 정도 되었을 때 저보다 팔레스타인에서 먼저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 자기 사역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서 와서 저를 자기를 도와주고 또 자기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저한테 제안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앞서 사우디에서 구금이 되셨었대요. 네네네. 제가 현대건설 직원으로 있으면서 예. 예배를 드리는 종교 활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사우디 당국에서 저를 체포해가지고 교도소에 꼭 7주간 있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네, 팔레스타인이 성경에서도 정말 수차례 이제 기독교 역사 유적지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팔레스타인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도 좀 목사님께서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1세기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유다의 가장 지방이 중요한 예루살렘이나 베델 그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데 그 당시에 많은 아랍인들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종교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예.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대거 귀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 오늘날에도 뭐 팔레스타인에는 기독교인이다 어떤 그 이유만으로도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팔레스타인 뭐 구성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인데 예. 그중에 98%는 무슬림입니다. 예.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은 뭐 1.5%도 사실은 안 돼요. 그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33분의 1 예. 정도, 남북으로 한 200km, 동서로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그것도 두 군데 서안과 가자지구로 나눠져 예. 있는 나라인데 그 기독교는 1.5%니까 뭐 저기 500만 명 1.5%는 한 7만 5천 명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또 한 2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그 개신교인들이 주로 사는 곳은 베들레헴과 라말라, 예루살렘, 특히 베들레헴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이제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대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뭐 유엔이 관여한 협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주요 연대를 좀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사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오스만 터키를 축출하고 팔레스타인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는 국제연맹이었는데 국제연맹의 위인 통치를 받아서 그 관할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엔이 결성되고 그래서 1947년 11월 달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 국가로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안이 유엔 총회에 통과가 됐는데 예. 그것을 이스라엘 대표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아랍 대표는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랍 연합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고 님을 잘 아시는 대로 1967년 6.1 전쟁 때 대승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 이제 국제사회의 주선으로 1994년도에
93년부터 시작된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을 통해서 94년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PLO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였는데 이제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정부가 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94년도에 생겼습니다. 아직 독립국가는 아니고 그래서 유엔의 정회원은 아니고 준회원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뭐 협정이 생기기 전에도 뭐 군사적 충돌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적대 관계, 사실 최근에만 이런 적대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굉장히 긴 이 적대 관계 이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 좀 저기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적대 관계로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결국은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 땅을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겜과 실로와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이 있는 이 동부 중앙산악지대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그것도 동예루살렘을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다윗이 타작마당을 샀던, 지금은 이제 해교의 황금사원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땅은 하는데 차지하려고 하는 세력 둘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별히 뭐 이제 영토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 종교적 신념이나 역사 간의 차이로도 대립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다 성지로 생각하는 곳이죠. 유대교, 회교, 기독교. 근데 특별히 이제 유대교하고 회교는 그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가장 그 중요한 성전을 거기다 확보하고 싶어하죠. 알겠습니다. 그 뭐 현재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레스타인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고 이슬람교가서 98%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이제 기독교인들은 극소수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수인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이어주시죠. 네. 전체 인구 한 500만 명 중에서 한 1.5%가 기독교인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7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더 많죠. 가톨릭보다도.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은 정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정교회가 한 50% 정도 되고 로마 가톨릭이 한 30%, 나머지 20%가 이제 개신교 내지 기타 이제 종교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몰려 사느냐면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동예루살렘과 또 지금 임시 행정수도인 라말라라고 하는 곳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탄압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조금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 성지의 중심지 아닙니까? 성지 순례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에 의한 핍박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는 또 라말라에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 11개의 도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개 또 시가 있는데 베들레헴, 베짤라, 베짜홀이라고 하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데는 뭐 절반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의원이 13명이면은 다수인 7명을 기독교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베들레헴 시장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한 핍박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선교사의 제안으로 이제 6년 전에, 5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를 베들레헴에 있는 YMCA 디렉터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형과 또 관련된 사람들을 쭉 만나게 해주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현지인들이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를 시작해보자. 예.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현지인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모여 사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지 그 사람들에게 전도 열정도 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무슬림에서 개종한 형제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아주 전도 열정을 많아서 또 한국에 있는 분이 초청도 하고 해서 최근에 한국을 한 열흘 정도 다녀갔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전도 열정이 붙어가지고 지금 뭐 자기의 어머니나 동생들, 이제 아내까지 이렇게 앞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집을 오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도 모이게 되고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좀 넓혀주고 계십니다. 예. 네, 귀한 열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제 이 한국 교회가 또 이제 팔레스타인 이 선교를 바라볼 때 또 이제 팔레스타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팔레스타인 선교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면 왜 팔레스타인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특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이렇게 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들은 약하고 멸시받고 침대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면 아랍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면 이스라엘을 용서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대로 그러면은 팔레스타인도 복을 받게 되고 예.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복음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팔레스타인 선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뭐 실천 방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네. 좀 선교가 진행돼야 할까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보니까 어린이 사역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70년대처럼 그 무슬림들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청년들이 체육이나 음악, 미술, 언어, 뭐 기타 등등의 그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팔레스타인, 특히 베들레헴에 와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면요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면은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여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자들까지 예. 그렇게 복음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아랍 제국들,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뭐 심지어 이라크 이런 데까지 그 복음의 중심지로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다음 세대와 또 그렇죠. 네. 이슬람은 또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소외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먼저 하는 게 좋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류 때문에 네.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오면은 특히 청년들이 오면은 대환영이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뭐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등을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6개월만 있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열매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제가 사실 이 팔레스타인을 딱 들었을 때 네. 떠오르는 그 느낌은 네. 매스컴에서 나왔을 때 뭐 폭탄이 떨어지고요. 아이들이 막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뭐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없어서 막 아사하고 이런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치안이나 이런 안전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두 군데로 나눠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웨스트 뱅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자지구예요. 아.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예.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러나 이제 서안지구는 상황이 위험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옛날처럼 대규모 봉기라든지 전쟁은 없습니다. 예. 소규모 뭐 테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자지구는 위험한데 예. 소환지구는
비교적 좀 안전한 네,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선교 사실 참 쉽지 않은 선교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가정교회, 제가 시작한 가정교회와 또 우리 현진이 이제 자기 가정을 오픈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가정교회가 이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식당 프로젝트나 어떤 훈련은 내지 아카데미를 하려고 그래요. 이 한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왔을 때 음악이나 체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내지는 이제 그런 뭐 종합 예능 아카데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또 이 식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식당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자가 와가지고 샌드위치나 스파게티, 김밥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지금 선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선교사로서 헌신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는 뭐 물론 교회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잘 나눠줬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팔레스타인에다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시고요. 지도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대부분 잠자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몸으로 봉사해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물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뭐 절반 정도의 생활비면은 와서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이 저는 한 6개월 정도 와가지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섬겨주도록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이 복음화되면 그 파급력이 이웃은 물론이고 이 원수 국가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그래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첨예한 대립의 현장으로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힘쓰고 계신 한국선교연구원 정규창 목사님과 함께 팔레스타인 선교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